자, 이번 시간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속도, 가속도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는데, 자, 용어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일단 어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어,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P라는 점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시각이 T가 됐을 때의 위치를 X라고 하자 이거예요. 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각 T에서의 위치니까 T의 값에 따라 뭔가 변하는 수잖아요. 그죠? T도 변하고 X도 변하고 그러니까 얘는 T에 대한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될 거야. 그죠? 맞나요? 요 x라는 위치는 시각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된다. 맞나요? 자, 요 x가 위치고, 요 위치는 여기 시각 t에 대한 뭘로 함수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쵸? 맞나요?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변함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x는 ft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 자, 요때 요 P가 움직이는 방향 있죠? 움직이는 방향.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른쪽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양의 방향.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해요. 음의 방향. 그죠? 그래서, 여기로 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음,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요 P라는 점이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지. 결국에는 직선 운동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직선을 꼭 가로로만 그릴 필요는 없잖아. 세로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을 내가 들고 있다가 바닥에 수직으로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직으로 떨어뜨림. 그러면 어때?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 오르겠죠. 이 튀어 오른 거는 이 옆에다가 잠깐 그릴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풀어봤잖아. 그죠? 공이 이렇게 바닥으로 바닥에 이제 닿았다가 다시 튀어 올라. 그럼 뭐 몇 분의 몇이 튀어 올랐어. 막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튀어 올랐다가 다시 공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이거 좀 더 그릴까? 다시 튀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직선 운동이죠. 그죠? 그래서 내려가는 거는 음의 방향, 이제 내려갈 때는 음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만약 여기가 0이야. 처음 위치를 0이라고 잡았을 때 음의 방향으로, 음수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대 양의 방향으로 튀어 올랐다가 다시 음의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튀어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어떤 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에서 요 시각 T에서의 요 위치에 대한 뭐 위치가 뭐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공의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 것들. 이해되나요? 괜찮죠?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자, 여기 속도란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속도는 뭐가 될까? 속도가 뭘까?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저 위치, 여기 X가 위치죠, 위치. 그리고 여기 T, 시각 T에서의 위치, T, 이건 시각이죠. 그러면은 함수니까 분명히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여기서 막 움직인다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할까? 이런 식으로 간다. 어? 라고 하면 음? 자, 여기가 이제 A예요. A에서 어디까지? B까지. 자, 움직인 거죠. 그랬을 때 요때의 위치는 FA가 될 거고 요때의 위치는 FB가 되겠죠. 위치를 여기다 쓰지 말고 위치를 이렇게 씁시다. 자, FB.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아이고. 요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오전 한 10시쯤에, 자, 오전이야, 오전. 오전 10시. 그 요거는 뭐, 오후, 몇 시로 할까? 3시 정도? 여기는 위치가 서울이고, 여기는 부산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400km. 그럼 뭐냐면, 자,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자, 여기 시각의 차이는 5시간이죠. 그죠? 5시간 동안 얼만큼을 갔냐면 400km를 위치가 변한 거야. 400km의 위치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80km per hour.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요게 뭐냐면, 요거 평균 속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봐.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총 5시간 걸렸어. 그럼 평균적으로 시속 80km로 갔겠네. 그죠? 평균적으로 시속 80km의 속도로 이동을 했겠다. 그러니까 여기 속도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위에 400km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위치의 변화죠. 근데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그으면 여기 우리나라를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란 말이야. 그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일직선 거리가 400km라는 거야. 요 위치와 요 위치의 그 거리가. 그죠? 근데 실제로는 움직일 때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차를 타고 어디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가다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400km가 아니죠. 400km보다 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직선 운동을 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실제 요 파란색으로 가는 거는 실제 이동거리야. 이건 실제 이동거리. 그죠? 근데 우리는 실제 이동거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는. 위치의 변화만 보겠다 이거야. 위치가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얘네 둘 사이에 일직선 거리로 생각하는 거죠. 맞나요?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다?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아시겠죠? 이동거리가 아니야.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이런 거 실제 이동거리로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하던 거잖아요. 중학교 때 뭐 이렇게 거기 가면 속이 시원해 이렇게 해서 배웠죠.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은 거기 가면 속이 시원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때 속은 뭐였냐면 속력이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 방향이랑 상관없이 그냥 실제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였어. 이동 시간으로 나눈 것이었고 이것도 사실은 그냥 속력이 아니라 평균 속력이라는 거였어. 그 평균적인 속력. 그죠?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건데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야. 이동 거리로 하자는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만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 P라는 점이 실제로는 여기서 수직선에서 P라는 점이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갔다가 여기 딱 찍고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최종적인 T의 위치가 여기야. P라는 점이 P0였고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P1로 왔대.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이니까 속력을 구할 때는 만약에 0이고 1이고 2라고 쳐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까지 몇 초 걸렸다고 할까? 여기 한 3초 걸렸대. 3초? 그러면 봐봐. 3초 걸렸대.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방식으로 하면은 이동한 거리는 여기를 갔다 오는 거니까 이동한 거리는 3이야. 근데 3초가 걸렸으니까 얘는 평균 속력이
1이다 이거예요. 그죠? 평균 1의 속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중학교 때 하던 속력인 거고, 그죠? 평균 속력.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한다고? 고등학교 거는 이제 평균 속도를 할 거거든. 그지? 고등학교. 이건 뭐 할 거냐면 위치의 변화를 가지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초 동안 결국에는 뭐야? 1만큼밖에 아니 이동을 안 했네. 그럼 뭐야? 이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되나요? 어, 요거랑 구분을 잘 하세요. 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죠?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얘는 위치의 변화만 보겠다. 그러니까 과정을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과정을 안 본다기보다는 과정도 보는데 최종적인 위치의 그 변화를 보는 거죠. 내가 어딜 가든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에 왔는데 선생님 학원에 왔는데 늦었어. 지각을 했어. 근데 선생님 저 집에서요. 뭐 해가지고 뭐 심부름을 가가지고 어디를 갔다가 결국에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학원에 왔어요. 이렇게 뺑 돌아서 야 너네 집에서 학원까지 5분도 안 걸리잖아. 근데 왜 지각했어? 그러지. 뺑 돌아서 왔어요. 왜 선생님이 그러지? 야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제 위치의 변화는 집에서 학원까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막 돌아서 왔으니까 이 평균 속력으로 얘기하면 그죠? 시간이 그만큼 그러니까 어, 좀 다른 거죠. 내용이. 요건 잡설은 생략해야 되겠다. 어쨌든 자 구분이 되시나요? 속력과 속도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자, 여기 평균 속력이라고 했고, 우리가 중학교 때 쓰던 건 평균 속력. 자, 여기서는 이제 평균 속도라고 했어. 위치의 변화를 해서 평균 속도. 근데 이 식의 모양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얘는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그죠? 평균 변화율. 아,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변화에 대한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하면 그 변화율인데 이것도 변화량에 대한 변화율이지. 이제 요거는 어, 자, 시간의 변화량이죠. 그죠?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하면은 변화량의 비율이잖아. 그래서 변화율인데 그죠?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배웠잖아, 이거. 평균 변화율. 요 두 직선을,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그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그 우리 변화율을 여기서는 속도라고 붙이겠다, 이거야, 이름을. 그죠? 대신 평균 변화율이니까 얘도 사실은 평균 속도다. 그죠? 평균 속도. 그러면 매번 우리가 여기 이동을 할 때마다 요런 데는 이 지점에서 요때의 순간, 요때의 순간, 여기가 이제 톨게이트 막 지날 때, 서울에서 부산 가는 톨게이트 막 지날 때, 요때의 여기를 시각 X는 썼으니까 시각 T에서의, 그죠? 시각 T에서의 요 위치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우리 이거를 극한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내? 여기 이제 여기가 어, t 플러스 델타 t 그죠?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면 자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면 요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 0으로 보내고 0으로 보내고 0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얘가 가까이 다가오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맞나요? 그것을 우리가 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순간 속도라고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리미트 어, t가 아니라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f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의 t 이렇게 하면 얘가 요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고 f 프라임 t 요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겠죠? 순간 변화율. 근데 그 순간 변화율이 뭐다? 요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 순간 속도. 정확하게 순간 속도라고 하고 순간을 생략해서 그냥 우리는 요걸 속도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정의한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순간 속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에 우리 집에서 출발할 때, 이게 자동차를 타고 집에서 출발할 때,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속도가 천천히, 여기, 집 골목에서 출발을 했을 때, 그죠? 어, 해가지고, 여기 톨게이트를 지나서, 저기 어디, 저 고속도로 달릴 때도 막 평균 속도가,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아니지, 순간 속도가 계속 빠른 속도로 막 가겠죠. 고속도로에서 막 달리다가. 이제 여기 톨게이트 지나서 이제 부산 시내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또 속도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사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거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요거를 좀 구분을 해주시고 평균 속도라는 게 이제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고 순간 속도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 순간 속도를 우리가 간단하게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적어봅시다. 자, 속도는 뭘 얘기한다고요? 속도는 어, 자, 여기 어, 자, 여기 속도는 요 f 프라임 t잖아요. 순간 변화율이죠. 그 순간 변화율인데 그건 뭐예요? 요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속도는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된다? 저 위치의 함수, 그 t에 대해서 이제 함수로 표현되는 요 위치를 미분한 거죠. 자, 위치를 미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죠? 그래서 요 속도는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평균 속도가 아니에요. 순간 속도야. 여기 그냥 속도 쓰면은 순간 속도야. 순간 변화율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속도는 뭔가요? 그 가속도는 뭐냐면, 우리 속도를 또 그래프로 또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속도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죠? 그 속도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면, 그것도 이제, 순간 변화율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죠? 그 속도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 그것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한다. 가속도라는 건 말 그대로 가하는 거잖아. 그죠? 어, 그거를 우리가 요거는 속도를 미분한 것. 요거는 그냥 그대로 정의로 받아들여 줍시다. 이해되나요?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변화량 내용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여기 중학교 때 하던 것처럼 이동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동거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위치 변화량이야. 이게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알겠죠? 자, 요것만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공을 수직으로 떨어뜨림 그래서 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속도 이쪽 방향이 봐봐요. 이렇게 가다가 이때는 어떻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공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빠른 속도로 내려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져. 점점 빨라져. 그러니까 이때의 속도 이렇게 생각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여기 부딪히나요? 그죠? 그 부딪히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이때의 순간 속도는 뭐겠어? 빵이 되겠죠. 그리고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요때의 속도와 요때의 속도는 구호가 반대겠죠. 그죠? 방향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요런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냐면 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바뀐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 여기는 계속 그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한 번도 안 멈추고 계속 간 거야. 방향도 안 바꾸고 계속 간 거야. 그죠? 어. 근데 만약에 요 그래프가 자, 요 속도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속도 그래프 시각 t 요거는 위치 x.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뭐 어떻게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된대요. 자, 이런 식으로 간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 A에서 여기 조금 더 갈까? 여기 T 여기 B까지 이동을 할 때 요런 지점들 있잖아요. 요런 지점들 그리고 요런 지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잘못했다. 이거 왜 이렇게 그렸지? 미안해요. 선생님이 요거를, 아, 제대로 했구나. 미안해요. 선생님이 착각을 했어. 자, 여기 뭐로 할까? 알파, 베타, 감마로 할까? 그쵸. 알파, 베타, 감마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요 순간은 봐봐. 요 순간은 속도가 0이에요. 여기랑, 여기는, 속도가 0이죠. 그죠? 속도가 0인 거 알겠어요? 왜?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지?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잖아. 이거 접선의 기울기 0이죠. 이 극대극소 가질 때. 그죠? 어, 그때 요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잖아. 그죠? 여기가 증가하고 감소한다 이거죠. 그리고 뭐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위치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니까 여기 수직선에서 가면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여기서 한 거죠. 가다가 돌아온 거라고. 그죠? 요 위치까지 찍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죠? 어. 처음 위치보다 더 뒤로 갔다가, 그죠? 뒤로 갔다가 다시 이 순간에서 다시 증가를 했죠. 그죠?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다시 여기서 운동 방향이 또 바뀌고. 그죠? 그러니까 운동이 방향이 바뀌는 이때의 순간에 속도는 0이고, 그죠? 운동의 방향이 바뀐다? 그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그 순간, 그것의 좌우에서, 그죠? 그 순간의 좌우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이런 거,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 풀 때 써먹을 거니까, 알겠죠? 자, 요런 내용들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음. 자, 첫 번째 문제.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죠? 위치를 시각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점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0이라는 위치인데 0인데 여기가 0인데 어, P에서 이 P가 요 0에서 출발을 해. 그죠? 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대충 그냥 1만 넣어볼까? 1 넣으면 양수잖아요. 1 넣으면 양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자, 오른쪽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 다시 돌아와. 그러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 다시 돌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대. 그럼 뭐야? 여기 처음에 0이었고 그 다음에 0을 한번 지날 때가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뭔가 0을 지날 때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요때의 순간 속도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점이라는 위치를 지날 때인 거잖아. 그치? 그쵸? 그리고 위치가 0일 때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위치가 0이니까 x가 0일 때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6t는 0을 풀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 되죠? 요거는 t 마이너스 2랑 t 마이너스 3이네. 그러니까 자 0초 처음에 시작할 때 원점에 있었고 2초 후에 여기 2초 후에 여기 딱 0을 지났다가 다시 3초 후에 0을 지나는 거죠. 맞나요? 원점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이면 t가 3일 때겠네. 그죠? t는 3일 때 그때의 순간의 속도를 구하시오. 순간 속도. 속도 그러면 순간 속도예요. 그죠? 결국엔 순간 속도. 그러면 얘를 미분해야겠네요. 그죠? 요거 미분합시다. 요거를 x 미분하셔서 자, 요게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이니까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하시면 돼요. 3 대입. 그러면 얼마요? 3, 27. 여기는 마이너스 30 플러스 6이니까 얘가 3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다음 문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거 함수, 요거를 그냥 FT라고 놓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자, 그리고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했죠. 자, 우리
앞에서 설명할 때 이랬어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요거는 그 순간에서의 좌우에서 속도의 뭐가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죠. 맞나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니까 일단 미분하셔서 왜 속도니까 미분을 하셔서 어,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아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f 프라임 t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3 요렇게 쓰시고요. 얘가 0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으로 묶을 수가 없네. 마이너스로 묶어서 3t 플러스 1과 t 플러스 3 요렇게 인수분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9에다가 10이니까 맞네. 그죠? 어, 잠깐만. 마이너스로 보면 마이너스잖아. 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돼야 되는구나. 그죠? 됐죠? 요렇게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언제 0이 되는 거야? 3분의 1하고, 여기 3일 때.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위로 블록이구나. 위로 블록 하니까, 이렇게,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 t축이에요. 여기가 3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요때 한번 바뀌었고 요때 한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수직선이 있는 데서 여기 수직선 그러니까 여기 0이라고 생각하면 자 0에서 일단 처음에 왼쪽으로 간 거야. 그죠? 그러다가 3분의 1 후에 3분의 1 시간 후에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3시간 후에, 그죠? 3시간 후에 다시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여기 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여기 운동방향 바꾸는 요 순간의 가속도. 그죠? 됐나요? 그런 느낌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이동되는지도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이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이 순간에 가속도라는 건 이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그죠? 요때의 순간의 변화율. 그러면 요거 또 미분해야 돼. 또 미분. 자, 이거 더블 프라임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6t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 t가 3일 때니까 자, f 더블 프라임 3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10이라서 마이너스 8.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때 가속도 마이너스 8 그죠? 여기 한참 밑으로 쫙 되는구나. 그죠? 후진 기어를 넣고 쫙 달린 거죠. 다음. 자, 직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이만큼이다. 자, 제동을 건 후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이 순간에 내가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동. 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죠. 이때 제동을 딱 걸었어. 그러면 그 순간의 이동 거리, 여기서부터 이동한 거리, 요 이동한 거리를 x 미터라고 하겠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이렇게 잡으면 되죠. 제동했을 때 위치를 0으로 잡으면 그죠? 이 x 미터 이동했을 때 요때의 위치를 x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게 결국에는 뭐냐면 위치에 이 x를 그냥 위치라고 바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위치에 대한 함수인 거죠. 그죠? 됐나요? 이거 위치 함수인 거야. 어, 이해되시죠? 선생님, 이거 움직인 거리인데요?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이게 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지? 제동을 하는 거니까.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라고 했죠. 그럼 언제 정지하는 거죠? 언제 정지를 하는 거죠? 어, 속도가 0일 때까지인 거죠. 제동을 한다는 건. 속도가 0이 되면 딱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속도가 0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합시다. 그러면 속도가 0이라는 건 요걸 미분해야겠네. 요거를 이제 ft라고 놓고, 그죠? 자, f 프라임 t를 구합시다. 이게 뭐예요? 18 마이너스 0.9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 곱하니까. 그러면
요게 0일 때니까, 요게 0일 때니까, t는 얼마? 20이 되나요? 그죠? 됐죠? t가 20. 아, 그러니까 20일 때 속도가 0이 돼. 그럼 t가 20일 때까지 이동한 거리니까, 움직인 거리는 여기 t에다가 20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20, 여기다 2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20 대입하면은 360이고요. 맞나요? 마이너스 요거 20 대입하면 얼마? 400이니까 0.45에 400. 그러면 45 곱하기 4. 180이네. 그죠? 그래서 빼주면 180.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180m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자, 정지한다는 건 속도가 0이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은 일단 가다가 정지했다가 반대로 간다라는 느낌인 거니까. 그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똑바로 위로 던진, 자, 위로 똑바로 던진다고 했죠? 이것도 결국에는 위로 던졌다가 얘가 내려오겠죠? 직선 운동이죠. 올라가는 게 양의 방향,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음의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높이 x가 아니라 높이 h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요게 위치인 거죠. 그죠? 여기 높이, 곧 위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직선 운동에서의 위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FT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라고 했죠. 그럼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위로 던졌어요. 그 최고 지점에 도달하고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그죠? 요때겠죠? 그죠? 그럼 요때는 뭐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즉, 속도가 0이 될 때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자, 미분합시다. f 프라임 t는. 자, 여기가 20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t는 2네요. 그죠? t가 2일 때네. 그러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여기다가 위치에다가 t는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2 대입하시면 처음에 40 플러스 요것도 4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0. 그래서 문제에서 정답은 60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자, 다음 키가 1.6m인 사람의 지상에서 어쩌고저쩌고 매분 요거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갈 때 이 사람의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자,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죠. 그러면 뭐야? 일단 그림자 앞끝의 위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위치. 그러니까 요곳의 위치식을 써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을 우리 기준으로 봅시다. 여기가 0이고요, 위치가. 자, 사람이 이동한 위치는 자, 시각 t분, 매분 100m니까 t분 후, 이 그림이 지금 t분 후라고 생각해 보세요. t분 후에 요 위치가 100m씩 t분 후니까 여기가 100t가 될 거예요. 요 위치가. 그죠? 100t.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요거의 위치를 t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요 위치, 요 그림자 끝의 위치를 표현하려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합시다. 요 삼각형의 닮음. 사람이 똑바로 서 있다고 했어요.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 공통각 AA 닮음이죠. AA 닮음. 그 닮음 비가 1.6대 4. 1.6대 4인데 요게 1.6대 4는 그죠? 는 우리가 뭐 요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 요거 대 전체 이런 식으로 이제 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 이렇게 놓는 것보다 그냥 이걸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정리합시다. 예, 식 쓰는 것보다 이걸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무슨 얘기냐면 10을 곱하면 16대 40, 8로 나누면 2대 5.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를 보면 여기가 2대 5란 말이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죠. 2대 5 이렇게 나오면 요만큼은 3이야. 이 정도는 우리가
빠르게 찾아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5니까 자, 요 위치를 우리가 쓸 때 3대 5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t 곱하기 어떻게 아는 것 분의 모르는 것의 비율 이렇게 하라고 했죠. 우리 기억나세요? 아는 거 여기 아는 위치 그죠? 아는 거리죠. 이거 위치가 곧 거리니까 여기서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똑같으니까 이 위치 100t에다가 곱하기 아는 것분의 모르는 것의 비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500t야. 요 위치. 얘를 우리가 ft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럼 속도는 요거 미분하면 되니까 요거 미분 그냥 하시면 되죠. 그럼 미분하면 그냥 3분의 500이네. 그죠? 정답은 3분의 5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 그냥 미분하면 돼요. f 프라임 t 하시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 그냥 요 개수만 남는 거 아니야? 1차니까. 그죠? 그 3분의 500이라서 답이 3분의 500입니다. 이게 속도입니다. 괜찮죠? 여기 뭐 이거 그 단위를 쓰자면은 여기서 분속 미터였잖아요. 여기서 분속 미터였잖아. 그 얘도 분속 미터겠죠? 속도 분속 요거 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더 정확하겠네요. 움직이는 속도. 요게 정답.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에는 여기 P에 속도의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자, 요거는 속도의 그래프예요. 아까 위치 그래프가 아니라 속도 그래프야. 그래서 가속도가 가장 큰 시각.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의 가속도는 요 가속도는 자, 뭐라고? 속도를 미분한 거라고 했죠. 속도를 미분한 것. 즉 속도의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니까 접선의 기울기 생각하는 거죠. 그죠? 속도를 미분했으니까 뭘 생각하면 된다? 아,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자, 가장 큰 시각. 그죠? 가장 큰 시각. 그 여기 접선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고 여기 요렇게 생겼고 여기는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죠. 여기는 음수 0, 0 음수 얘만 양수 요때만 양수. 정답은 T3 요겁니다. 됐나요? 요거 쉽죠? 가속도가 속도를 미분했다는 거 정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약속이니까 그냥 그대로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 위치 그래프. 자, 요거는 이번에는 위치의 그래프예요. 요거 위치의 그래프. 요건 위치 그래프.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그거랑 구분. 자, 그래서 옳은 거를 고르래요. 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최대이다. 자, 속도는 우리 뭐라고? 속도는 뭘 생각하셔야 돼요? 미분한 거. 요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생각하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그래프에서 해석할 때는 기하적인 해석이 필요하니까. 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A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B에서는 이렇게, C에서는 이렇게, D에서는 이렇게 E, F. 자, D에서가 양수죠. A에서는 0인데. 자, 요거 아니죠. 아니죠. 얘는 언제? T는 D에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점 A, B, C, D, E 중에서는 A, B, C, D, E, F 중에서는 T는 D에서 최대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A에서는 최대가 아님. 어, 그리고 니은 여기 기억은 틀렸고요. 이거 굳이 검은색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걸로 했을까? 자, 0에서 T까 0에서 F까지 요 F 안 들어가고요. F 안 들어가죠? 운동 방향 3번 바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운동 방향 바뀌는 거는 어느 순간 요 증가 감소가 바뀌는 그죠? 즉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요때 한 번 있고요. 그죠? 요때 한번 요때도 부호가 바뀌죠. 속도가 바뀌는 거죠. 그죠? 요때도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 군데 여기랑 여기랑 여기 여기도 그런데 여기는 F가 안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운동 방향 3번 바뀐다 이건 맞아요. 자, 시각 T는 C에서의 속도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C에서 속도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0 맞죠? 여기 접선 여기 0이죠. 자, 시각 T는 2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떠 있죠. 이거 위치 그래프라며. 위치.
그 원점에서 멀다는 건 원점이 이때거든. 이게 원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y니까 여기서 지금 요걸 따라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치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요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따라서 내려와. 따라서 다시 내려와. 그래서 어디까지? 요때까지 딱 내려오는 거야. 그죠? 이해되나요? 요때까지 딱 내려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이거 좀 이쁘게 쓸 수 있는 게 없나?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한 요 정도 된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가 원점 딱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운동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요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표현하기 힘드니까 요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시각 t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렇게 시간이 흐를 때마다 위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죠? 그러면 2일 때 가장 멀리 있나요?는 아니죠. 요때는 여기 가깝죠. A일 때가 훨씬 멀죠. 그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괜찮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